네, 안녕하세요, 라테프사입니다. 드디어 구독자 이벤트 영상으로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이번 에피온 영상에서는 그동안 자세히 다루지 못했던 디테일업에 관해서 조금 자세히 한번 다뤄보려고 하고요. 디테일업 파츠나 프라판을 이용해서 어떤 컨셉으로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저는 이런 컨셉으로 만들어 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보통 이제 프라에다가 처음부터 작업을 하면 이제 방향성도 잃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짜놓고 시작하면은 좀 더 수월한 작업이 진행될 수 있겠죠. 개개인의 스타일마다 다르지만 좀 본인이 알아볼 수 있게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색깔 분할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좀 적어놨고, 그리고 이제 어떤 디테일을 추가하면 좋겠다라는 거를 중간중간 좀 세부적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일부 계획이 변경된 부분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계획대로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킷을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컨셉 잡은 걸 기반으로 해서 제가 이렇게 반을 먼저 작업을 해왔습니다. 나머지 반은 여러분들과 같이 해보면 되겠죠? 아무래도 이 에피온도 나온 지가 상당히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조금 심심한 감이 없지 않아 있죠. 프로모션 자체는 훌륭하지만 조금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반대쪽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 조금 달라진 느낌이죠. 크기도 조금 커진 느낌이고, 일단 전체적으로 개수를 해주면서 키는 좀 늘어났고요. 이 친구가 용을 컨셉으로 나온 건담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뾰족뾰족한 느낌을 좀 많이 살려주고 싶었고요. 스커트 부위 같은 부분도 기존의 모습과는 다른 좀 날카로운 면과 파츠들을 좀 추가해줬고요. G스커트도 보시면 단조로운 느낌만 없애주면서 요즘 나오는 레진들 같은 느낌의 그런 디테일을 살짝만 추가해줬습니다. 거의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팔 부분일 텐데요. 이런 어깨 같은 부분도 디테일이 상당히 달라진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좀 뭔가 좀 더 애가 좀 전투적으로 변했죠. 전체적으로는 좀 메카닉스러운 느낌으로 좀 탈바꿈 해줬습니다. 다리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보시면 확연히 차이가 나죠. 특히 발 부분, 뒷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우주세기 같은 좀 메카닉적인 디테일을 많이 좀 추가해 줬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어깨 부분은 상당히 화려해 보이지만 그렇게 어려운 디테일업 난이도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부터 시작해서 한 부분 한 부분 영상으로 자세하게 다룰 계획이고요. 보시면 이런 팔 부분은 또 딱 봐도 이제 두께가 많이 올라가고 그렇게 또 쉬워 보이지 않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다리 같은 경우도 또 화려해 보이지만 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오히려 발 부분이 좀 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업을 진행하면서 이런 상체나 이제 헤드 같은 경우는 준비는 해뒀지만 여러분들과 같이 하려고 제가 미리 작업은 안 했어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작업 끝바지에 여러분들과 같이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부터 반대쪽을 여러분들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준비물은 이렇게 디테일업 파츠들을 몇 개 가지고 왔고요. 0.3mm 프라판, 그리고 모형용 톱, 스케치할 수 있는 뭐 샤프, 디바이더, 그 다음에 이제 패널 라이너, 핀바이스, 아트 나이프 정도 있으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어깨 파츠부터 작업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작업이 매우 간단해요. 빨리 끝날 수 있으니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분해를 하고 게이트 자국 제거하는 겸 해서 전체적인 사포 작업을 한번 해주고 오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첫방까지 해서 사포 작업을 해줬고요. 자, 이제부터 파츠를 한번 추가해 볼게요. 이건 마하에서 나온 디테일러 파츠인데 품질이 어떤가 싶어서 한번 구매해 봤는데 제가 생각한 컨셉이랑 잘 맞는 것 같아서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파츠 떼는 것도 참 잘 떨어져요. 그냥 잡아서
이렇게 잘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야누비스에서 나온 이 디테일러 파츠, 이렇게 조합하면 상당히 예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죠? 이제 이 어깨 부분에 이렇게 심어주기 위해서 모양을 잡아줘야 되는데, 파츠가 들어갈 자리를 대략적으로 스케치를 한번 해줄게요. 이 가운데 선이 있기 때문에 가운데를 좀 맞춰주고, 이렇게 대략적으로 스케치를 해줬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가운데는 제거해 줄 거기 때문에 이 외곽만 두께가 맞으면 비슷해지겠죠. 자로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디바이더를 이용해서 두께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좋은 걸 쓰시면 좋겠지만 굳이 좋은 게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좀 예를 좀 들어드리려고 동네 문방구에서 몇백 원 주고 사왔습니다. 이거 이렇게 한쪽을 기준으로 잡고 제가 원하는 위치를 선정한 다음에 쭉 가주시면은 그 위치가 파악이 되겠죠. 좋은 디바이더를 사용하면 이 가운데에 고정해주는 나사가 하나 더 있어서 훨씬 정밀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디바이더는 하나쯤 있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가이드 테이프로 보호해줄 부분을 이렇게 붙여줬고요. 제거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거해줄 부분 위치를 확실히 표시해뒀고요. 이렇게 붙였을 때 접합되는 부분이라 어색할 수 있으니 이쪽은 모서리를 깎아서 패널 라인으로 만들어 줄게요. 네, 여기까지 오셨으면은 이제 거의 끝나가는 거예요. 열심히 뜯었으니까 만나 한번 껴볼게요. 이렇게 잘 들어가고요. 지금 옆으로 보면 이게 앞으로 너무 나와 있으니까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프레임을 깎아서 얘 위치를 맞춰주도록 해볼게요. 네, 갈아주니까 좀 더 자연스럽게 쏙 들어왔죠? 상단 부분도 어색하지 않게 착 달라붙었습니다. 내부에 자리를 만들어주니까 이렇게 딱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이 부분은 나중에 도색할 때 따로 도색해서 순접해 줄 거기 때문에 지금 블루텍으로 살짝 붙여놨는데 자연스럽게 이식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품 이식만 가지고도 좀 허전한 부분을 많이 채워주긴 했지만 그래도 뭔가 아직은 단순하죠. 이렇게 미리 작업해 놓은 걸 보면은 이렇게 패널 라인이 끝나는 부분에 음각으로 패널을 깊게 파주고 그 위에 추가 파츠를 붙임으로써 조금 더 단조로움을 피해줬죠. 그럼 여기도 같은 작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두운 네이비 컬러 사이에 실버 컬러가 들어가면 또 뭔가 좀 분할되고 더 들어간 느낌이 나올 것 같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이 부분과 이 부분도 음각을 깊게 파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이너스 몰드 자리까지 잡아주니까 파츠들이 살짝 단조로움을 이제 벗어났죠. 많이 추가한 음각 표현들 같이 여기에도 음각 표현을 하나 추가해주고 싶어요. 이곳과 이곳에도 음각 표현을 하나 추가해주고 싶고요. 저는 이 부분들의 위치를 어떻게 잡았냐면 이 양옆에 두께를 다 1mm로 잡아줬어요. 그래서 1mm, 1mm, 1mm 이렇게 가이드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줘서 위치를 잡아줬고, 이 부분도 그냥 단순하게 1mm로 잡아줬습니다. 그럼 뭔가 위치 잡는 건 더 쉽겠죠? 네, 그러면 가이드 테이프부터 한번 붙여볼게요. 자, 이제 음각만 파준 부위만 보면 이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뭔가 조금 옆으로 보면 또 썰렁하죠. 그래서 이렇게 디테일러 파츠를 하나 추가해 줬습니다. 이 부분도 프라판으로 디테일을 살짝 추가해 줬습니다. 네, 여기도 같이 한번 넣어 볼게요. 사포로 좀 다듬어 주고 서페이서까지 뿌려서 확인만 좀 해볼게요. 이렇게 완료가 되었습니다. 과정을 쭉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뭐 특별한 재료를 사용한 것도 아니고 흔히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앞으로 할 과정들 중에서 이 친구가 제일 난이도가 가장 낮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건프라를 즐기는 데 있어서 이렇게 뭐 조립, 뭐 도색도 있겠지만 이렇게 개조를 하는 것도 또 하나의 재미이기 때문에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저는 도색 난이도를 조금 더 올려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은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음 부위로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그냥 가시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면 저는 이만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